다른 이게 죄송한데 예. 실제 그 베이비 박스인지 무슨 박스인지 거기다가 애를 버리고 가는 게 있긴 있어요? 그럼요. 있어요? 그럼요. 있어요. 아동 양육시설로 수녀님들이 그러면 보내주셨는데, 그때 제가 아동 양육시설에 가서 제일 좋았던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, 좋으니까 내가 너무 그 일에 몰입을 했던 거예요. 아주 몰입을 했는데, 그때 저는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나는 어르신들을 후회 없이 해드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저한테 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나. 그렇게 생각, 예,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일을 했죠. 그런데 아동 양육 시설에 가면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 많잖아요. 북한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하겠죠. 예, 그런데 그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거를 말을 하면 그게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북한에서는 진짜 뭐 부모로부터 방임을 받았다거나 학대를 받았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가 없잖아요. 없죠, 없죠. 예, 예. 시설 자체가 어. 없고 그 아이들이 보호해줄 만한 보호막 자체가 없잖아요. 거기는 예. 말뿐이죠. 예. 김일성이가 말한 것처럼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다. 그냥 뭐 나라. 이런 말도 예. 있고 무슨 뭐 항일 투쟁 때인지 뭐 빨치산 때인지 뭐 예. 너희들이 명랑하면 우리도 명랑하고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지만 예. 순수 말뿐이고. 그렇죠. 예. 예. 그런데 그래도 너무 좋은 이 나라에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시설이 있고, 우리 수녀님들, 우리 종사자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면 정말 좋은 나라지 않아요. 대단하죠. 너무 좋은 나라에서 내가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항상 뿌듯했어요. 그런데 제가 정말 베이비박스부터 아이들을 다 키워봤거든요. 근데 저희 시설이 특성으로 봤을 적에 제가 있는 홈에서 이렇게 영유아를 케어했어요. 다른 이게 죄송한데 예. 실제 그 베이비 박스인지 무슨 박스인지 거기다가 애를 버리고 가는 게 있긴 있어요? 그럼요. 있어요? 그럼요. 있어요. 그런데 그 베이비박스로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시설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. 그것도 절차가 많거든요.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래도 그 베이비박스 안에 아이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거예요. 그것만은 넣어서 보내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시설까지 이렇게 오는데,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시설에 입사를 해서 처음 만난 아이가 그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2달짜리 아기였어요. 완전 피똥이네. 예, 예. 두 달 되는 아기가 요만하지 않아요. 요만한 아기가 아예 누워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탁 내려다보는 순간에 엄마나 너무 예쁘네. 너무 예쁘네.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아주 정말 사랑으로 2달짜리 키웠거든요. 애를. 2달짜리 아이를.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8개월 되니까 부모가 나타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부모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갔어요. 근데 그 아이한테 다행이다. 예. 그래서 그 아이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. 그 엄마하고. 예, 예. 아이고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때 상황이 안 돼서 아이를 그렇겠죠. 베이비박스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. 후에 들어보니까.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시설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키웠는데, 후에 그 엄마는 계속 그게 아이가 잊혀 앉히고. 그렇죠. 그래서 자기 잘못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아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.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 와서 우리 시설까지 와서 아이 DNA 검사 엄마하고 다 하고 일치가 되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. 근데 그 아이를 보낼 때 그렇게 내가 마음이
아픈 거예요. 그 정이. 친엄마한테 보내주면서도. 서도 좋은 데를 아이가 가는데 나는 막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. 내 안 자식 데리고 끝에 갔으면 갖고. 좋겠다. 막 이런.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도 그랬어요. 선생님, 빨리 그 아이를 이 가방에다 넣어서 도망가라고. 훔쳐갖고 도망가라. 엄마가 데려가기 전에 막 그런 정도로 그 아이를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가고 또 여러 아이들이 왔어요. 그래 또 한 아이가 그 남자 아이가 있었었는데 그 걔가 가기 전에 그 아이가 들어왔고 그 아이는 또 뭐 부모들이 방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아이인데 저는 그 아이도 사랑으로 키우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. 아무리 우리가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정말 사랑이 없이는 그런 일을 못 하거든요. 거의 종사자들은 다 사랑이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. 그런데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침 흘리고 애가 막 진짜 침 흘리는 애겠구나. 올 때는 엉성한 아이가 엉성하기만 했던 아이가 저희인데 와서 저희 시설에 와서 진짜 여러 사람들이 사랑도 받고 또 특별한 사랑도 이렇게 주고 하니까 이렇게 예뻐지는 거, 예쁘게 성장하는 거. 저는 아동시설에서 제가 가장 느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준 인물도 있지만은 사랑과 정성으로 해서 더 예뻐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애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. 거기에서 아이들이 인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보람 있었다고 생각한 거는 저희 그 시설에 8개월짜리 아기가 들어왔어요. 어느 날 문득 밤중에 들어왔어요. 그게 부모들이 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지적 장애 있는 젊은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겠죠. 지적 장애다 나니까 아기를 계절에 맞지 않는 옷도 입히고 여름에 패딩 입히고 그리고 겨울에 이제 물린 거구만. 그리고 분유도 정상적인 그 분유를 줘야 되겠는데 먹였다 안 먹였다 막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애가 8개월짜리 아기가 요만한 2개월짜리 아기로 들어온 거예요. 이제 영양실 쪽, 강영양실 쪽, 강영실이가 들어왔네. 난 진짜 그런 아기 저도 처음 봤어요. 그런데 그 아기가 몸도 다 구축이 된 상황에서 온 거예요. 다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여기 딱 이런 상태에서 굳어졌구나. 이런 구축된 상황에서 애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. 돌아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눕지도 8개월짜리 애기인데 요만해. 요만한데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애기가 있었어요. 그 애기를 딱 받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너가 어제는 우리 좋은 시설에 왔으니까 너가 잘 자랄 수 있을 거야. 이러면서 제가 안았어요. 안았는데 아기가 바지러지게 우는 거야. 안았는데 정말 소중하게 안았는데 아기가 바지러지게 우는 거야. 왜 울지 하다가 다시 눕혀놨어요. 자리에 누우니까 애가 울음 딱 그치는 거예요. 애가 안아주면 안 우는데? 이게 엄마가 지적 장애다 나니까 아이를 케어하고 양육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. 안아준 적이 없어서 아이가 척추가 흐물흐물해. 그래서 애가 안으니까 더 아픈 거야. 자리에 누워놓으니까 애는 평생 그냥 엄마가 8개월 동안 이렇게 누워만 있던 아이여서 안으니까 바지러지게 울고 눕혀놓으니까 울음 딱 그치는 거야. 언제 울었나 싶게. 그리고 분유도 8개월짜리 아이가 그런 일도 있구나. 분유 양이 8개월 아이 양을 먹어야 되겠는데
1개월짜리 아기 분유 양을 먹는 거예요. 그거밖에 이렇게 흡수를 못 하는 거죠. 보는 사람마다 야는 무조건 장애인이 될 거다. 야는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아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야는 이 애는 어저는 장애인 시설로 가야 된다. 평생 장애로 살 것이다. 이랬어요. 그 아이를 제가 그래 뭐 우리 시설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. 최대한 해야죠. 최대한.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니까 그 8개월짜리 애가 갑상선이 있었던 거예요. 갑상선. 그 갑상선으로 해서 애가 태어나서 2달 만에 갑상선이 있다는 거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어느 날 약타러 오라.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 엄마는 병원을 안 갔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쳤던 거죠. 그렇죠. 지났지. 예. 그 시기를 놓쳐서 아이가 지금 8개월 돼도 이 손이 다 이렇게 딱 굳어져 있고 여기에서 더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. 다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. 예. 그 아이를 병원으로 일주일에 2번씩 데리고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하고 아이를 먹을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저희도 정성으로 다 했죠. 온 힘을 다 넣었어요.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너무 주먹을 꼭 쥐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깡짜를 이렇게 펴봤어. 펴보니까 여기에 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적에 물어봤어요. 이 아이가 손바닥에 이게 뭐인가? 혹처럼 이렇게 나왔으니까. 이게 무엇인가고 했어요. 이게 너무 이거 쥐고 있어서 여기 안에 살이 가득 찬 거예요. 나올 때는 없으니까 그걸로. 야, 그러니까 애가 점점 영양분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.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키워를 하니까 영양분 좋아지기 시작했고 애가 어전 발달을 해야 되겠는데 옆으로 돌아놓고 돌아놓고 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발달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 애가 손바닥을 안 쓰니까 이게 굳어진 상태에서 이게 피지를 못 하니까 이거 펴는 걸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저는 수시로 그냥 짬만 나면 이 손가락을 펴서 펴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처음에는 풍선으로 해서 말랑말랑한 그걸로 해서 애인데 자꾸 자국을 줬어. 손바닥에 자국을 주고 아이가 이걸 쓸 수 있게끔 계속 훈련시키고 훈련을 수도업체 했죠. 아니 그거 8개월짜리 재활 훈련 시킨다는 게 그게 말이 쉽지 그게. 그 아이가 대단하시네. 누구도 못 걷는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걸고 뛰어다니고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몰라요. 아이고, 야, 그런 데서 이거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겠네.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남이 자식 살 못 본다고. 근데 참 그게 정말 뭐 정신도 뭐 그렇고 뭐 이 몸주체가 다 이거 그거를 재활시켜서 지금은 걸어서 대단하시네. 예쁘게 자랐어요. 아직 말은 못해요. 그러니까 애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은 우선 많이 떨어졌죠. 그렇죠. 발달은 많이 떨어지고 뭐 지금 5살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지금 이제 기저귀 지금 좀 띄려고 지금 노력하고 조금 하는구나. 노력하는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그 애가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이게 근육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데에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도 많았고 저도 진짜 열심히 그 아이를 그냥 밤이 되면 내가 자지 않고 그 아이 발바닥을 계속 주물러주고 애가 자랄 수 있게 이게 애가 구축이 많이 온 아이였어요. 처음부터 균형이 다 흐트러졌으니까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압과 재활 치료에 가면 대학병원 재활 치료에 가게 되면 그 재활 치료사들이 걔를 주물르고 해주는 그 재활 훈련이 있어요. 그럼 저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와요. 전 가정. 그러면 제가 와서는
그것대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기회에 또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선생이 많이 달라졌다고. 네, 네. 병원에서 하는 것만 해서는 이렇게 안 되고, 된다. 안 되고, 이게 얼마나 선생들이 노력을 했으면 이 애가 이번 주에 왔다가 다음 주에 갈 적에는 아이 모습이 조금씩 자꾸 이렇게,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래서, 저는 지금 또 그 시설에서 제가 퇴사한 후에도 지금까지도 그 시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더라고요. 이 아이는 이 민서 선생이 없었으면 지금 걷지도 못하거든 아이다. 민서 선생님이 공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. 아이고, 지금까지도. 그렇죠. 대단하시다. 예,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아이가 그래도 지금 밝게 자라고 있으니까 예, 많이 저희 남편이 어선 주말 부부 그만하자. 저희 남편은 또